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던 이은혜, 조현수 씨가 수배 17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3시간 전쯤 인천지검에 도착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까? 네, 이은혜와 조현수 두 사람은 체포된 뒤 이곳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는데요. 지금은 두 용의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걸로 보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체포된 지 5시간 만인 오후 5시쯤 호송 차량을 타고 인천지검에 도착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두 사람은 수사관들에게 양쪽 팔을 잡힌 채 한 명씩 순서대로 검찰청 안에 들어갔고요. 두 사람 모두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선 지 17일 만이고 도피 행각을 벌인 지 넉 달 만입니다. 검거 당시 오피스텔엔 다른 조력자 없이 이은혜와 조현수 두 사람만 있었고 두 사람은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사람의 용의자가 모두 체포된 만큼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걸로 보이는데요. 혐의가 많습니다. 어떤 혐의부터 수사가 진행될까요? 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3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끝에 두 사람을 붙잡았는데요.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내연관계인 조현수와 짜고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의 혐의부터 우선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보거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4개월의 도주의 구체적인 경로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조사한 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두 사람이 숨어 지냈던 곳은 이들이 평소 활동하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고양시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4개월 넘게 이어진 도피 행각에 지방으로 내려갔거나 밀항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은혜는 체포 직전 아버지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경찰서.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긴 점퍼를 입은 이은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유족께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이 씨는 취재진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단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은혜에 이어 나타난 조현수도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실 사실 인정하십니까? 이은혜와 조현수가 숨어 있던 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경찰은 사흘 전 탐문 수사 끝에 이들이 머무는 오피스텔을 찾아냈고 구체적인 호수까지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은혜의 아버지와 접촉해 끈질기게 자수를 유도했고 좁혀지는 검거망에 압박을 느낀 이 씨가 결국 아버지를 통해 자수 의사와 함께 정확한 주소지를 밝혔습니다. 검거 당시 이 씨의 아버지가 경찰과 동행했고 이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문을 열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혜 조현수 때문에 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간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개월 넘게 이어진 이들의 도피 행각에 이미 밀항했거나 지방 소도시에 숨어 있을 거란 가설까지 제기됐지만 실제 은신처는 이들이 활동하던 인천 등지에서 멀지 않았던 겁니다. 범죄자들의 특성상 컴포트 존이라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편하게 느끼고 잘 아는 곳, 그곳을 찾아서 도주하는 그런 범죄자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들이 신용카드나 휴대폰 등을 사용한 흔적 없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만큼 조력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대 편입시험을 볼 때 정 후보자의 지인,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과 딸의 잇따른 의대 편입학 논란에 아들의 병역 문제까지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데요. 정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정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다 보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대로 되겠느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시험에서 서류 전형 다음 단계인 구술평가. 질문 2개에 대한 답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이 평가위원 9명 가운데 3명에게 만점인 2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점을 준 위원 3명 모두 정 후보자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북대 의대 부학장이자 경북대 의대 동문이던 A 교수, 또 나머지 2명도 정 후보와 논문 여러 편을 공동 집필했던 겁니다. 정 후보 딸은 후보 5번으로 경북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불합격자와의 점수차는 800점 만점 시험에서 6.81점에 불과했습니다. 딸의 총점은 불합격자와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버지 지인 3명으로부터 받은 20점 만점이 결국엔 당락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의 병역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제출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북대 의대 진단서를 보면 허리 디스크로 훈련에 제한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편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정 씨는 비슷한 시기에 수업과 동시에 주 40시간의 연구실 근무를 하고 방학된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도왔습니다. 원칙대로 다 절차대로 진행해서 문제없다. 정 후보의 경북대 병원장 당시에 외유성 미국 출장을 떠났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미국에서 열리는 3박 4일간의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대부분 골프와 크루즈 여행 같은 일정이었는데도 공무상 출장으로 1,3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며 내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판 조국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정 후보자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검찰 수사권 분리를 놓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부터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을 거세게 비난한 한동훈 후보자.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출퇴근길을 공개하지 않고 인사청문 대비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일부에선 인사청문회 거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보복을 예고했고 한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진 만큼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정책에 대해서 이게 자신이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하는 확신법인 것 같아요. 청문회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은 빨리 수준 낮은 검수완박 논란을 포기하라고 한 후보자 주장에 힘을 실으며 인사청문 거부 주장은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응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전략 구성에 몰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처리를 받겠다며 정의당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시기, 방식, 내용 다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계속해서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쓸 계획인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동의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건이 이제 박병서 의장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